네, 연 이틀 급락한 코스피가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어제도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19일 기록한 전고점과 비교하면 무려 40%가 떨어진 수준인데요. 우리 증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흘 동안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번 주 우리 증시 상황 어떻게 진단하세요? 일단은 어제 빼고 그 전에 이틀 동안 이제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 예, 저도 이게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죠. 예. 그 정도로 상황이 상당히 좀 안 좋았고, 사흘간 빠진 게 코스피 기준으로 한 17% 정도 네.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제는 조금 더 빠진다고 전망하기보다는 뭐 지금 수준에서 반등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수준에서 행보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다만 이제 요번에 빠질 때 보면 예.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도를 했거든요. 이번 그 그렇죠. 최근에. 예. 오히려 외국인들은 조금 예. 사고. 그러면은 그렇게 빠져나가는 개인 투자자들은 다시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한번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물론 이제 뭐 만약 오늘 뉴욕 증시가 지난밤에 좋았기 때문에 오늘 좀 반등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개인 투자자 매수세가 강할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면은 결국은 증시가 반등을 하더라도 좀 제한적인 수준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외국인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이 점을 좀 봐야 됩니까? 근데 외국인도 요새 예. 보면 장기 투자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많거든요. 팔았다가 갑자기 순매수 돌았다가 이런 예. 게 반복이 되는 거 봐서는 외국인도 지금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단타 위주로 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개인들이 단타하면 며칠 단타보다는 기간을 길게 잡지 않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수익이 목표치가 되면은 바로 팔아버리고 또 이제 우리 코스피가 장이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분위기가 안 좋다. 그럼 외국인들 바로 순매도로 돌아서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매 방향으로 코스피 지수의 방향성을 판단하는 거는 상당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결국에 코스피 지수 이렇게 빠지는 거는 반도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할 텐데 이번 주 실적 발표가 그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있었는데 실적은 그래도 최대 실적 기록한 상황이었는데 둘 다 빠졌거든요. 4일 동안 삼성전자가 18.5% 그리고 SK하이닉스가 34%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이거 언제까지 빠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예상했던 실적들이 그죠. 근데 뭐 삼성전자는 이전에 좀 발표했다가 이보니까 요번에 이제 세부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실적을 크게 뛰어넘지를 못했어요. 예. 지금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빠지기 전에 주가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실적보다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기대치가 형성된 주가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냥 예상치 정도, 뭐,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삼성전자는 이제 자본 지출을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공장 짓고 하는 설비 투자, 이런 거에 미국 공장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서 예. 조금 최근에는 하이닉스보다 빠지긴 빠졌지만 좀 덜 약국이 빠졌잖아요. 좀, 예. 예. 근데 하이닉스는 구체적인 얘기가 전혀 없고, 예, 설비 투자 늘리겠다라고만.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볼 때는 지금 미국 뉴욕 시장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가가 급등했는데, 근데 그 전날 메타는 주가가 폭락했었거든요. 예. 왜 그랬냐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계획된 설비 투자 규모를 그대로 가져가겠다. 근데 메타는 늘리겠다고 예.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그게 둘 다 이제 AI 관련된 이제 설비 투자일 텐데 그 설비 투자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늘린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뭐에 대한 투자를 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의 매출이나 앞으로 시장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시장의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하이닉스는 못 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뭐 투자를 확대하겠다, 미래 뭐 반도체라든가 AI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그걸 기대하고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런 언급이 나오면 예. 주가는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더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주가 수준을 이제 보면서 이거는 반영될 수 있는 악재 모두 다 반영된 거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 이제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할 악재 남은 게 있습니까? 지금 이제 미국의 그 AI 산업의 구조를 볼 때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죄송한 말씀인데 납품업체예요, 반도체. 예. AI 산업이 아니에요. 예. 예. 우리 하이닉스 HBM도 사실 엔비디아 그 주변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일 뿐이지 맨 앞단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메타라든가 이런 AI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의 투자 방향. 예. 그리고 그 방향이 과연 이제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본 지출, 그러니까 투자의 규모, 그게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 기업들이 시장이 좀 불확실하다 그러면 투자를 줄여 나갈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런 투자에 지금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금리입니다. 금리. 예, 그러니까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5.2%인데 예. 1년 전에 한 4.5, 10월 달에 4.5, 작년 10월 달에 4.5니까 엄청 올랐어요. 국채 금리가 올랐다는 거는 시장 금리는 더 변동이 크거든요. 자본 지출에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최근에 엔비디아가 그 자기네 엔비디아 반도체를 사주는 그 AI 그 투자를 하는 그런 기업한테 돈을 빌려준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안 좋은 시그널로 들리는 겁니다. 아, 이제 돈이 메말랐구나. 금리는 올라가고 과연 그런 투자가 그러니까 금리라는 거는 그 투자를 해서 얻는 기대 수익률이 그보다 훨씬 더 높아져야 되잖아요. 엄청나게 이익을 벌어줘야 되는데 아, 그런 기업들이 과연 나중에 뭐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하나를 꼽으라면 예. 우리나라도 지금 한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년 전에 2.7이었는데 지금 4.3이거든요. 네. 금리입니다. 예. 금리가 어떻게 보면 AI 산업의 방향성을 잡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투자하는 분들은 뭐 미국의 금리 어떻게 움직이는지 FOMC 챙겨보기도 하는 건데 그 증권가에서 앞으로 이 반도체 업체들 어떻게 보는가 봤더니 14곳 중에서 6곳이 반도체 업체들에 대해서 목표가 하향 조정했더라고요. 네. 근데 또 그 안에서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뭐 최저 가격과 최고 가격이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던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이제 뭐를 기준으로 잡느냐라는 건데,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기업의 자산을 가지고 기준을 잡을 수도 있고, 미래의 예상 기대의 이익을 가지고 잡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반영되는 정도가, 그러니까 상관관계라죠. 많이 최근에 떨어졌다면 그냥 지금의 이익만 가지고 기준을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의 이익만 가지고 기준을 잡을 때는 아무래도 좀 주가가 예. 낮게 그리고 자산이나 미래 기대 이익이라는 건 사실 고무줄이잖아요. 어떻게 예. 본인에 따르니까 그렇게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물론 뭐 증권가에 계신 애널리스트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전망은 저도 할 것 같아요. 예, 주가가 떨어지면 목표가 하향하고 예. 주가가 또 올라가면은 또 목표가 상향하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예. 이제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알죠. 예. 그게 별 의미가 없다는데 처음에 투자하신 분들은 그런 목표가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셨으면 잘못하면은 크게 손해를 보실 수 있으니까 그것만 믿고 따라가다가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14곳 중에서 6곳이 이제 낮췄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눈여겨보실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런 목표가 나오면은 어떤 지점들 좀 살펴봐야지 투자에 도움이 됩니까? 일단은 가장 높게 보시는 분과 가장 낮게 보시는 분은 자르고 예. 극단적인 것들은 자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쯤에서 보면 평균을 잡았을 때 예를 들어 뭐 하이닉스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목표가가 300만 원이다 그러면 예. 그 나머지 이제 잘랐을 때 나머지 평균을 구해서 300이면 이게 그 대부분이 300 위에 있는지 300 밑에 있는지 만약에 300 밑에 있다면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겁니다. 그거는 그런 식으로 좀 증권가의 시각을 좀 참고를 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장에서는 지금 그 HBM4에 대해 출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삼성전자에서 실적 발표하면서 그 HBM4 앞으로 우리가 점유율을 한 38% 정도까지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앞으로 하반기 때 이 부분이 그 주가에 영향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 HBM4라는 것도 사실 메모리 반도체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보면 삼성전자가 단연코 1등입니다. 하이닉스보단. 근데 HBM만 딱 놓고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월등히 삼성전자를 앞섭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같은 메모리 반도체지만 HBM4가 더 돈을 많이 버는, 그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그쪽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죠. 예,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목표로 하는 시장 점유율을 한다면 삼성전자는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목표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SK 하이닉스 쪽에서는 이거 우리가 고객사를 좀 탄탄하게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 우리가 지켜낼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하이닉스의 고객사는 거의 엔비디아고 세계 되게 좋잖아요. 예. 그리고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의 HBM4라는 거는 사실 이제 하이닉스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향후 좀 더 고기술의 제품인데 문제는 그거 엔비디아 공급망을 삼성전자가 뚫을 수 있을까? 전 개인적으로 약간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고객사의 협력 관계, 그동안 이어졌던 유대 관계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 삼성전자가 최근에 그런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다변화하겠다. 반도체를 공급하는 그 말은 엔비디아를 이제 못 뚫을 것 같으니까 예. 다른 쪽으로 이제 공급을 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지금 뭐 엔비디아의 그 AI 반도체, 정확히는 AI 반도체가 아니고요. 그냥 그래픽 처리 카드입니다. 예. 그래픽 만드는 회사가 어떻게 운때가 맞아서 그렇게 AI 시장에 공급했다고 하는데 그게 독점 시장은 아닌 거죠. 지금까지는 독점이었지만 그렇죠. 이제 그걸 만들고자 하는 기업들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으니까 예. 삼성전자 거기를 공략하겠다는 거고 그거 보면 의미는 있을 수 있어요. 상당히. 근데 중요한 거는 수율이거든요. 즉 불량률이 얼마나 적게 나오느냐. 그게 반도체 산업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것 때문에 이익이 왔다 갔다 그러거든요. 그 수율을 누가 먼저 맞출 수 있는 거냐. 일정 수준의 불량률이 안 나오는 수준을 하이닉스는 거기에 되게 좀 자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그런 목표, HBM 반도체를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내놓고는 있고 예. 뭐 가능성은 있지만 저는 가능성을 따지면 삼전보다는 하이닉스가 더 높지 않을까. 계속 생산을 그쪽에 시장 점유율을 잡아왔고 그쪽에 노하우가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한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그 주가 빠지는 것과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다른 업체들의 그 주가가 빠지는 것을 보니까 그 낙폭 차이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면 이제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그리고 뭐 중국의 최근에 창신 예. 메모리, 요게 이제 메모리고 그 앞단에 있는 게 이제 이것도 AI 반도체는 아니에요. 예. 우리 엔비디아, 그다음에 TSMC 이제 패키징 뭐 예.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런 이제 이게 메모리에서 그런 앞단에 있는 기업들의 반도체가 공급되면은 거기서 이제 반도체 세트가 만들어져서 어디로 가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AI 기업으로 가는데 이렇게 신산업이 등장할 때는 항상 맨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불확실합니다. 예. 불확실한 게 뭐냐면 앞쪽에서 조금만 흔들려 버리면은 우리 나비 효과라 그러죠. 예. 뒤쪽은 크게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특히 지금 우리 반도체 실적을 장밋빛으로 계속 좋을 거라고 전망하시는 분들의 근거는 AI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AI 시장은 앞으로 세계 시장을 혁신할 기술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국가와 많은 시스템에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AI는 쭉 간다. 예. 그건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 쭉 가는 게 맨 아랫단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까지 같이 쭉 끌고 올라갈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저부가라는 말은 좀 그렇죠. 최근에 돈을 많이 버는데 네. 그 산업 구조에선 상당히 좀 저부가 쪽이기 때문에 예.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가장 가까운 야가 창신 메모리 중국에 그게 들어오면서 우리 바로 반도체 영향을. 주가가 폭락했잖아요. 그렇다면 메모리 반도체는 그렇게 쭉 가지 못하고 여전히 반도체의 사이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반도체 가격이 떨어진 게 반도체와 AI 시장은 따로 보자라는 예. 시장의 시각이 좀 반영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끝으로 하나 짚어볼게. 오늘부터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 시행이 되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그걸로 좀 부족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그래서 뭐 공매도를 좀 한시적으로 하는 게 시장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MSCI 지금 선진국 지수 편입하려다가 과거 이전 정부죠 공매도 때문에 제동이 걸렸었잖아요. 예. 절대 안 됩니다. 거기 편입이 안 되면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래요. 그게 장이 나쁠 때 이제 그 시장에서 막
그렇게 공매도 금지하라고 하는데 절대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거면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시장에 쥐약이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상황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